네, 안녕하세요. 8월 5일 8.15 모니톡 장 시작 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AR 인베스트 하창봉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뭐라 그럴까요?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 좀 혼조세였기는 했지만 나스닥 시장은 상승을 했죠. 네. 뉴욕 증시가 좀 혼조인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는 나스닥 오르면 되니까. 근데 뭐 요새 약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설레지 않습니까? 안 설레시는구나. 예. 장이 이제 최근 한 3, 4주 동안 목표 보면 약간 날짜를 보게 되면 7월 중순 이후가 되는데요. 네. 사실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의 변동성 자체가 우리가 보통 빅스라 그러는데 공포지수가 네. 빅스 지수는 자꾸 내려오고 있고 제가 어제 보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Fear Greed 지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fear란 말은 이제 극도로 침체되는 공포를 느끼는 걸 말하는 거고 이제 greed란 표현은 이제 탐욕이란 표현인데 여기 게이지가 한 거의 탐욕 구간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시장이 계속적으로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네네. 예, 인사 좀 하고 갈게요. 일단 우리 허클님이 우리 그 썸네일의 사진이 너무 젊어 보인다고 하 대표님. 저요? 요새 사진 기술 되게 좋잖아요. 그 10년 전 거 같아. 썸네일 사진요? 네. 그건 이제 과학 기술의 힘을 빌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범님, 허클님, 성자철자님, 사단목님, 굿잡CL님, 황범님, 아싸라비아님, 자기다움님, 단단님, 안젤라님, 윤열공님, 이베르님, 정진용님, 네, 로하님, 네, 또 한 번 더 할까요? 창밖의 빛님, 네, 그 외에 클라라님, 네, 하여튼 모든 분들 다 환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분들 다 일일이 호명해드리고 싶은데, 네,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점, 우리가 다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면 베어마켓 랠리에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 네. 거의 끝부분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슬슬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다면, 혹은 손실폭이 많이 줄어졌다면 지금 좀 매도를 고민해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일단 나스닥 시장 분석하시면서 같이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 베어마켓 랠리의 정의라면 정의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약세장의 정의는 1개월 내에 마이너스 20% 지수 하락했을 경우에 베어마켓 랠리 같은 과거에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해본 겁니다. 지수가 급락한 이후에 10% 정도 상승하게 되면 이건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나스닥은 지난달에 지금 10%, 13% 정도 올랐으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 중이 맞는 거고 우리나라 지수를 놓고 보면 코스닥은 베어마켓 랠리가 맞는 거고 다우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금 한 7% 정도 올랐으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 용어가 뭐가 중요하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미국장 일중 흐름인데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가장 지금 제가 일중 흐름은 상당히 혼조였어요. 그러니까 혼조란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시장이 뭔가 한편으로 놓고 보면 다 왼쪽이 다우고 오른쪽이 나스닥인데 이건 30개 종목이고 이건 보통 2,000개 종목이 되는데요. 혼조란 말은 지금 어떤 큰 외부 변동성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막판에 이렇게 당겨서 마감한다는 건 뭐냐 하면 시장이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다우는 조금 0.62% 하락을 했는데 다우가 하락한 건 뭐냐 하면 여기에는 이제 30개 종목 중에는 월마트가 있죠. 그리고 유가가 지금 오른쪽에 제가 유가를 적어놨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뭐 사실 판단에 따라 다른데 유가가 어저께도 저희가 보니까 90달러 초반 내려올 때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발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어제는 또 90달러까지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우 쪽에는 뭐 쉐브론이라든지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정유주 에너지주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빠지는 거고 또 월마트도 그래요. 월마트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쇼크가 나왔죠. 근데 어제 보니까 구조조정한다. 그래서 월마트가 한 3.8% 내리니까 이쪽 친구는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되게 중요한 거는 한국은 워낙 기술주의 영향이 많고 코스닥의 흐름 자체가 워낙 이제 중소형 개별주의 힘이 좋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채 금리가 하락한 달러가 약세로 보인 부분에 바로 반응을 해버렸습니다. 여기는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달러화가 어제 다시 105.7 쪽으로, 그러니까 106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떨어지니까 유가도 그렇고 또 안전자산보다는 이 공격적인 자산에 대한 나스닥에 대한 힘이 좋았고, 물론 또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또 가상화폐가 팍팍 치워가야 되는데, 그렇죠. 또 가상화폐는 또 멈칫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올라는 가는데 뭐 개운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약간의 우리가 6월달 같은 경우는 10개의 재료가 있으면 한 8, 9개가 악재 반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6개 정도가 호재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좀 포인트고, 여기는 제가 테슬라도 이제 어제 주중 발표를 했어요. 1대 3? 1대 3이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이거 천설라 갑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천설라가 뭐가 중요할까 생각해 보거든요. 물론,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아, 그래요? 예,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그만큼 그 뭐죠? 아니, 지금 왜 제가 상승폭이 왜 있다는 이런 말씀, 그건 얘기니까. 사람의 어떤 욕심이잖아요. 어쨌든 테슬라가 700달러에서 지금 920달러까지 왔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네. 이제 테슬라의 절대 주가가 여기서 1000달러를 가든 아니면 이제 주식 분할하고 다시 3대 1이니까 300달러에서 시작하든, 저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테슬라의 어떤 주가 흐름 자체가 구심점을 잘 잡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루시드 모터스 한 10% 빠졌는데, 네. 뭐 우리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생산량 안 된다는 이슈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나스닥 시장 아직은 강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상승폭이 그렇죠. 계속 네.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그럼 한국 시장으로 좀 돌아와 봐서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이긴 한데,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죠? 지금 시점?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는 거고, 코스닥은 아무나 올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7월 달도 지금 장이 이제 어제도 보니까 계속 요새 나오는 그 주식 관련 그 헤드라인에 보게 되면 베어마켓 랠리라는 단어가 익스포즈가 가장 많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그게 제일 많은,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표로 이게 그 그림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좀 적어봤는데, 7월 대비 이제 지수 상승률인데,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은 6월달 하락폭을 처음부 터 커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12,000포인트니까 가장 높은 상승률. 여기는 이제 뭐 애플 같은 기업들이 주요 작용했던 거고요. S&P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립 포지션이죠. 여기는 이제 업종별로 다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한 9%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베어마켓 랠리라고 이야기하는 10% 구간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독일도, 유럽도 생각보다 잘 안 보겠지만은 많이 올랐어요. 독일 닥스 지수도 9%. 한국의 코스피는 한 7%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초반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치고 오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춤한 상태에서 LG에너지솔루션 혼자 버티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수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하단에 있는 카카오 라인들이 좀 붙여줍니다만, 시가총액 비중을 보게 되면 1, 2, 3, 삼전, 엔솔, 닉스에서 일단은 엔솔을 제외하고 나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뭐 사실 이거는 치포 동맹 이슈도 있을 거고, 지금 중국 대만 이슈도 있을 거고, 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막기 위한 어떤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이슈도 있고, 펠로시 하원 의장의 또 뭐 이렇게 방미도 있고 다 폭압적이었겠죠. 그리 볼 수 같은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 주식을 산다는 겁니다. 제가 봤더니 지금 2월, 6월 7월 달에 2조 정도, 코스피 쪽이요. 2조 정도 샀고요. 2조 3천억. 어제까지 1조 1000이에요. 근데 이거 3조 한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3조 3천억 정도인데, 여기서 1조 1천억 정도가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하이닉스. 근데 주가를 놓고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빼고 나면 사실은 많이 오른 건 없어요. 삼성전자는 안 빠지는 거고 하이닉스는 밀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사실 그렇게 우리한테 와닿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거는 절대금의 기준이고, 지금 약간 이번 장 7월 말 8월 장의 특징이 뭐냐면 호재 나왔을 때 쇼커버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주식이 막 올라갑니까? 이런 거보다 걔 친구들이 사는 거는 전체 자산의 한 7, 80% 정도는 그냥 인덱스, 삼성전자, 그냥 LG엔솔 인덱스 사놓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호재 터질 때마다 쇼커버 들어오더라고요. 어제도 지난주에 LG 포스코 케미컬, 어저께 카카오 라인, 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그런데 지금 그거 좋아. 2분기는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기대치가 낮게 봤더니 생각보다 잘 나왔어. 물론 처참하게 나온 기업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미국도 그렇고 생각보다 선방했어. 우리 사실 테크주들 실적 생각보다 선방했거든요. 그렇죠. 환율 효과로 삼성전자 그랬죠. 자동차주 뭐 말할 것도 없고, 기타 어제 네이버 카카오, 어제 카카오, 오늘 네이버 보시면은 평가 자체가 컨센서스보다 크게 안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선방하는데 또 이제 또 염려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뭐냐.
지금까지 괜찮은데 3분기는 또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가분들이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한 번도 못 맞추는 그 전망 안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아 근데 또 안 보면 이게 또 답답해. 그게 왜 이러냐면 이건 이제 여담사 물론 당연히 참조하셔야 되는데 네. 한국의 컨센서스는 거의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실적 좋다 그러면 나오면 그냥 패댕이 칩니다. 근데 이번에 보십시오. 가만 생각해보죠. 뭐 실적 좋 현대차도 사실은 현대 기아차도 실적 좋다고 해서 쭉쭉쭉 당겨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튀어준 거였거든요. 왜? 조지아 공장 그 7조 원 확정에다가 미국에서 인센티브 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고 아주 몇몇 기업 현대 위아 정도만 실적 발표하고 랠리를 빼간 거고 또 최근에 이번 주 접어들어서 쇼크고 나오는 기업들 보십시오. 카카오도 그렇고 뭐 카카오가 좀 대표적인데 부진할 거야 그래 놓고 쭉 눌러놨더니 생각보다 덜 부진하니까 그냥 뭐 두 자릿수 당겨버리잖아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지금 제가 표에도 있지만은 3분기 실적 추진치 전부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가 힘든 거냐면 이미 지난번에도 틀렸기 때문에 앞으로 틀린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내일 따라서 바로 갑자기 지금 한번 우리 저도 사실 유가 골드만삭스에서 $150 내지를 때 골드만이 이제 드디어 맛이 갔구나 싶었거든요. 헛발. 왜냐면 골드만이 잘 못 맞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거시적인 거. 걔들 그리고 골드만하고 모간 애들 있지 않습니까? 좀 막 찔러요. 마바라. 제일 맞추는 건 815가 제일 잘 맞춰. 그래서 유가도 거기 생각해 보시면 어느새 지금 $100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전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야기 좀 길어지는데 일단은 악재는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빼먹었는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지금 여전히 침체예요. 어제 영국이 4분기 경기 침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장이 오르잖아요. 그럼 일단 오르는 데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를 네. 몇몇 전문가분들은 이건 그냥 쇼커버이지 이게 뭐라 그럴까 그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좀 안 된다 이런 네.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주식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많은 투자분들이 이거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자, 시장을 지금 아직도 시장은 정확하게 저는 지금부터 강세장입니다. 제가 사는 지금 주식은 삼성전자가 좋아서 삽니다라고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티가 나질 않습니다. 항상 시장이라는 게요. 외국인이 어쨌든 간에 뭐 분석은 다 다양한 거예요. 뭐 3조를 샀는데 이게 다 쇼커보고 신규 매수 아니다. 또 마찬가지. 삼성전자 1조를 샀지만은 이게 뭐 삼성전자가 좋아서 산 걸까? 아니면 그냥 코스피 사둔 거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의 습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거 어떤 메시지를 드리냐면 시장은 단 한 번도 깔끔하게 칠판에 워딩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주식을 삽니다. 지금 이렇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시장은 보여주는 힘대로 대응하는 게 저는 가장 맞고 지금 현재 외국인은 코스피 증시를 사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는 천천히지만 오르고 있다. 그게 중심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어쨌든 뭐 쇼커버이든 네. 뭐 그 외 신규 매수 물량이든 뭐가 됐던 지금 어쨌든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개인은 팔고 있어. 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똑똑한 이 개미들의 선택이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러니까 지금 단기 반등 시에 매도하는 이 전략이 잘 되는 것이냐,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혹시나 많은 상승을 할 수 있는 거를 놓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통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지금 그냥 외국인들이 3조 원을 샀더니 개인들은 3조 원을 매도야.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개인이라는 거는 개인 투자가의 수급에 몰려있는 토탈 개인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많은 투자가분들은 지금 되게 잘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약간 못하고 거꾸로 청개구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있어서 표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7월 달부터 한 달 동안에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를 딱 보게 되면 개인들은 지금 자꾸 거꾸로 가세요. 선불 인버스는 뭐냐 하면 코스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인버스, 곱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25670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많고, SKI 테크놀리 정도만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약간 선방한 정도고, SO일 지금 사서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유가 뚝뚝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적은 잘 나옵니다, 2분기. 근데 우리 실적이란 건 앞으로의 흐름이잖아요. 이 정제, 어제도 그러다 보니까 S51이, 야, 참, 내가 보니까 바로 그냥 2,500원인가 배당 공시해버리더라고요. 주가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S51도 그렇고 OCI도 그렇고 인버스도 그렇고 하나도 지금 지수에 못 따라가는 종목들입니다. 이게 이제 금액 기준으로 많이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을 평하해서 이렇게 표정은 이제 CG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건 아주 일부 투자가들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분은 실제적으로 그냥 주식을 들고 있다든지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가지고 이제 시장을 이렇게 좀 디스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사긴 샀는데 이 뭐야 이거 뭐 삼성전자 이거보다 더 샀는데 어쨌든 뭐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계 기간에 따라서 8천억 정도인데 2.83% 올랐다. 엔솔이 한 10%, SDI 뭐 이렇게 보이던데 사실 지금 이 종목들이 보니까 요게 이렇게 보인 거지. 두 자릿수 넘는 게 수두로 빽빽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잘 보시면 삼성전자고 엔솔이고 하이닉스고 현대차면 그냥 코스피 주식 전차군단 사는 겁니다. 외국인들 사고 있는 거고 기관들은 사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적어는 놨는데 이게 이 데이터가 누적인데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인데 이게 누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관들의 매매는 실제적으로 지금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ETF 매매, 단발성 매매가 많고요. 또 기관 개라고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연기형 같은 경우는 이 친구 몰빵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비속어인데 연기금 쪽으로만 아이고,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그래 저랑 몰빵. 아 그런 단어 비속어가 잘 어울려요. 아 그래 저랑 좀 몰빵하고 있습니다. 계속 쓰는 거죠. 네. 제정신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이 표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기관들은 상당히 단기적인 모매를 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LG엔솔을 제외하고 나면 기관들은 빠진 종목들 짧게 들어가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은 그냥 큰 주식 계속 매수하고 있고 만약에 어떤 개별 재료가 호재가 터지면 하루짜리 정도 쇼크가 들어오더라. 근데 전체 개인들의 어떤 큰 돈들은 계속적으로 지수 하방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더라.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시장은 항상 개인의 매도가 하방을 부를 때 생각보다 오래 멀리 가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의 베어마켓 랠리 네. 그러니까 분명히 끝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8월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좀 즐기다가 8월 말이나 9월 초도 돼가지고는 좀 정리하고 하락장을 대비하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네. 아니, 궁금하다기보다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의문을 갖는 게 맞아 그게 그리고 그러한 분석이 되게 합리적이고 네네.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두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과연 이뤄졌던 적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보면 거의 없어요. 또 없어.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고민인 게 그래 이게 마지막 베어마켓 랠리의 어떤 상당 부분이고 그 다음을 대비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한쪽에 분명히 있고 반면에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대세일까? 그렇다면 이게 꼭 이루어질까? 그 외에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갈까 가능성은 없을까? 이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너무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우리가 6월 달만 놓고 보면 7월 달이 6월 하락폭을 거의 다 커버를 했어요. 근데 연말 대비 연초를 가만히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면 30% 하락에 10% 돌린 거니까 확률적으로는 30% 3할밖에 반등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코스닥이 9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까지 200포인트 빠졌다가 지금 100포인트 올라왔으니까 하락폭의 절반을 되돌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꾸로 해석할 때 1050포인트 기준으로 놓고 보면 30%가 빠졌다가 아직 절반이 못 오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하락한 각도는 한 45도, 반등하는 각도는 15도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조합해 보면 결정적으로 시점의 문제일 뿐 한 번 정도의 눌림은 온다는 거죠. 물론 그게 언제 어떤 각도로 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최소한 8월 달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느리지만 박스권 상단 그리고 종목의 순환으로 보는 겁니다. 이벤트가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것 자체는 이제 결정적으로 강력하게 물론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일정으로 생각하게 되면 당장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8월 10일 날 미국의 7월 달 물가지수가 발표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기대치가 9% 미만이란 말이에요. 어저께도 보니까 가솔린 가격 이제 4달러까지 떨어졌거든 갤런당.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반응이 안 될 거예요. 시장에서. 왜? 환호할 리가 없습니다. 이미 그거를 생각하고 장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보게 되면
MSCI 리뷰가 끝나고 나면 LG엔솔의 수급이 바뀌겠죠. 그 다음 주가 가기 때문에 강북절 딱 끝나자마자 LG엔솔의 수급, LG엔솔이 이제 유동편입 비율이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8월 10일 날 발표되거든요. 네. 그 딱 강북절 쉬고 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수급이 바뀌고 그럼 마지막에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근데 잭슨홀 미팅은 금리 결정 기구가 아니고 그렇다고 예전 브랭키 때처럼 헬리콥터 머니를 쏟아붓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잭슨홀 미팅이라는 건 사실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2009년도부터 헬리콥터 머니로 돈을 풀어버렸습니다. 네. 금융위기가 있어서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잭슨홀 미팅이 그전에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기 어딥니까? 미국 그 사막에 모여가지고 은행 등장들 침묵해. 예, 그냥 워크숍이야, 세미나. 공은 안 치겠구나. 그런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주목은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땐 그때 그 헬리콥터 모니를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길어지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준비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언론은 가는데 이거를 저는 그 생각합니다. 팔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보다 물타기 할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니까. 다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심리가 달라진 거야. 지난달까지면 요만큼 올라오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서 현금화해야 됩니까의 심리가 만약에 절반이 넘었다면 지금은 올라오니까 카카오 8만 원까지 왔는데 나 10만 원 이상 평당 이거 사야 되는 거야. 물타기란 말은 그런가? 우리 남이 하면 물타기, 우리가 하면은 매집. 주가 매집을 해야 되는 거. 저기 분할 매수. 네, 우리가 하면은 매집 분할 매수, 남이 하면은 물타기인데, 근데 그것도 그게 제일 어려울 판단인 것 같은데 그 종목마다 좀 달라가지고 진시황에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네. 지금 도대체 마바라의 뜻이 뭐냐? 아, 마바라를 하면 정권과 오는데요.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마바라라고 합니다. 콜인가 푸신가, 콜인가 푸신가, 에이 수수료만 날리는 거. 네. 네, 그렇답니다. 네. 저도 마바라 그냥 안 좋은 말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냥 뭐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네, 마바라. 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아마 그 고민이 계속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지점 아까 우리 하 대표님한테 드렸던 질문 정말 모두의 생각대로 어떤 그런 시나리오대로 네. 좀 더 상승 후에 급락하는 상황,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어떤 이런 패턴이 올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지점에 대한 질문을 모든 우리 출연자분들께 앞으로 오는 분들 모두 한번 좀 점검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 목표치를 정하지 말고요. 지금 많은 제가 리포트를 봤더니 하락폭의 절반이 계산하게 되는 게 2,555가 이 계산하시잖아요. 제가 제일 하지 말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뭘 한 거냐면 이 지지선을 계속 높여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카카오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는 7만 원이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LG전자 8만 8천 원 지지선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지지선을 올라가는 게 제일 그러니까 이 장이 이렇게 급락했다 올라갈 때는 반등 목표치를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지지 눌림목의 하단 자체를 올려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모든 종목들은 지수가 좀 올라온 종목들은 대략적으로 이 60일선과 20일선 정도를 이게 뭐 말로 설명하니까 좀 고한데 계속 올려가시는 그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주요 네. 이슈 있으면 좀 빠르게 좀 점검해 주시죠. 짧게 짧게 포인트만 제가 종목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짧게 짧게 말씀드리면 해도 돼요. 네, 후성의 이제 자회사죠. 후성 글로벌이 상장을 나선다는 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시간에 조금 반영을 했는데 IPO를 준비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재료가 최근에 후성 종수익이 이제 LIPF 가스가 바닷가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요게 좀 오늘도 재료를 작용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하이프 투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TF를 만드는데 이 관련 회들은 대부분 해저 터널 관련주들입니다. 개별주 관점에서는 뭐 서브마린이라든지 동아지지 이런 종목들이 보통 이런 이슈 나올 때 그리고 아마 새만금 관련주들도 단기 매매 쪽입니다. 이런 게 움직일 것 같고요. 대만 막힌 하늘길 유탄마주 항공사들 내용은 뭐냐면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대만하고 중국 이슈 때문에 비행기를 돌아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길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군사훈련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오키나와라든지 회쪽으로 돌아가야 해양을 해야 된다. 그런 이슈입니다. 그런 이슈인데 당장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저는 어제 국제유가 90달러를 딱 깨내길래 오히려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렇다고 얘네들이 항공사들이 무기한적으로 이 항로를 바꾸느냐 그건 아니고요. 한 3일 정도 대한항공이 7일까지인가 현재까지 2, 3일짜리거든요. 왜 중국 애들이 군사훈련을 언제까지 하냐면 7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쉽게 말해서 괜히
미사일 쏘고 하고 있는데 거기 비행기 날아가다 민항기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턴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경부선 타다가 중앙고속도로를 옆으로 돌아가지고 부산 내려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보다는 어제 유가 급락한 부분에 대한항공 실적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별도 기준으로. 그래서 어저께 7,300 나오면서 시간에서 전년 대비해서 200%인데 화물도 잘하고 승객도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종목들을 오히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편의점은 제가 많이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비제프 리테일이 역시나 영업이익 자체가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국의 금리 인상은 참 시장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이 영국 금리 아직도 낮네요. 1.75면은. 근데 이거 낮긴 낮은데 유급은 사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빨리 올린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하창봉 대표님. 우리가 하창봉 대표님 보내드리면서 마지막에 하는 거 있죠? 양봉, 양봉? 주봉 양봉. 아, 주봉 양봉? 네, 주봉 양봉 하시죠. 아, 그거 좀 화이팅 한번 해줘야지. 그래도 이렇게 힘있게. 자, 주봉 양봉. 아, 빨리 가요. 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이죠. 큰일 났네. 화요일의 남자. 화요일입니다. 네, 화요일의 남자, 화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